안녕하세요. Undefined Being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 이중섭의 미술 전시에서 작가 개인의 내면 상태에 따라 달라진 그의 그림선을 보면서 느꼈던 선과 정신 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도 이전처럼 저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때는 2016년 가을. 그때는 제가 한창 미술관 전시를 찾아다닐 때였는데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는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미술사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이기도 해서 찾아가 보았죠. 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은 덕수궁 제일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서양식 건물로 다른 용도로 지어졌다가 한국전쟁 때 전화되고 1953년 수리되어 현재 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1, 2층으로 나눠져 있고 중앙복도를 기준으로 양쪽에 전시관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 각 2개씩 총 4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개인전들은 보통 이렇게 4개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섹션은 화가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단계, 세 번째는 마침내 자신의 화법을 완성시킨 전성기, 네 번째는 전성기를 지나고 죽음 이전의 시기입니다. 이 마지막 파트는 보통 전성기보다 약간 에너지가 떨어져 있지만 작가의 깊은 미술적 성숙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중섭의 전시는 이 네 번째 파트가 다른 전시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었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그의 그림선과 정신 상황의 연결성도 이 전시 네 번째 파트의 그 다른 양상에서 포착됩니다. 그 당시 이 마지막 파트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그때 전시를 관람하고 집에 가는 길에 큰 우울감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미술관 전시를 다니면서 효과적인 관람을 위한 하나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아직 화가의 성숙도가 올라오지 않은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는 대강대강 보고 넘어가고 세 번째 파트를 집중하여 보는 것이었습니다. 전시를 보는 2-3시간 내내 집중하여 에너지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작가의 미술적 깊이와 보는 즐거움이 많은 중반 이후를 집중해서 보기 위한 노하우였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그 패턴대로 앞에 부분은 얼른 보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갔었습니다. 다만 이 전시는 두 번째 파트에도 볼만한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중섭의 그림은 선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중섭 특유의 그 유려한 선은 이미 자리가 잡혀 있었고 담백과 은박지에 그린 개구쟁이 아이들 등의 주제 선정 등 이미 구축된 그의 미술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잔뜩 기대를 안고 세 번째 파트로 향했습니다. 들어서자 학생 때 교과서에서나 본 그의 전성기 작품들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그의 소 시리즈는 정말로 멋졌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힘찬 곡선으로 이루어진 소들. 이 전시 이전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전시를 보던 중 이중섭의 다른 소 작품 하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는 힘겹지만 시선을 아래로 향하며 뿔을 들이미는 자세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고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어가는 실존 그 자체였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에 빠져들어 한참을 바라보고 정신이 들어 시계를 보니 20분 정도가 흘러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중섭의 소를 보려 작품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옆에 있던 한 여성분은 제가 보는 동안 그 그림을 정면으로 보지 못해 짜증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을 보고 있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이중섭의 실존을 경험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존재적 경험은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한낱 사상이 되어 사라지며 경험은 나누어 가짐으로써만 전달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이중섭은 자신을 상징하는 소의 그림을 통해 저에게 자신의 존재를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언어가 해내지 못하는 예술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존재를 타인에게 경험시켜주는 일 말이죠. 그렇게 세 번째 전시실에서 이중섭의 내면의 역동을 경험하고 더욱 부푼 기대를 안고 네 번째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이중섭은 더 이상 지금까지의 이중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은 전에 비해 처참히 망가져 있었고 그의 손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과 확신이 가득 차 있던 그의 손은 망설임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상징이었던 손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거의 멈춰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멋있던 삶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며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던 소가 저리 망가져 있음을 보면서 저는 그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서 본 제가 알던 이중섭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의 이중섭은 항상 은박지 위의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했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이중섭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지 못하였던 그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당시 이중섭은 6.25 전쟁 발발 이후 생활고로 친정인 일본으로 떠나보냈던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몇 년 동안 여러 노력들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함께 한국에서 살날을 깊이 희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를 걸었던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시회인 1955년 미도파 백화점 전시회가 호평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로 정작 손에 쥔 수입의 결과가 미비하자 가족들과 결국 재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에 빠져 이후 그는 거식증과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1956년 서울적 십자병원에서 홀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전시실의 그림들은 그가 이 시기 때 그렸던 그림들이었습니다. 이 전시실에는 그가 이중섭이 일본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내는 그리움과 다시 만남을 소망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도 같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가슴이 아파서 다 읽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있음을 소망하며 그토록 노력하였으나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된 그의 모습을 보며 철학자 시몬 베이유가 그녀의 책 중력과 은총에서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에 대한 사랑이 시키는 대로 고통이 기다리는 길에 들어섰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자기 힘의 한계에 도달해 무너지고 마는 사람들의 비극. 이중섭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높은 동기로 삶의 고통을 짊어지며 나아가는 실존의 길에 들어섰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혹독한 현실 상황으로 인해 내부 에너지의 한계에 맞닥뜨려 좌절됨이 몸과 정신의 상황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독일 자유 발도르프 교육과정을 만든 루돌프 슈타이너는 그의 책 포르멘 자아를 찾아가는 성그림 12단계에서 성그리기는 자아의 능동적 동기의 표출이며 창조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직선만을 그리다 위 화살표 표시 부분, 즉 곡선을 그리려 할 때 직선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실려오던 자아가 능동적 동기, 즉 자신의 의지로 그 이어지던 수동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즉 이 곡선들이 이어지는 그림선은 자아의 능동적 동기인 의지의 흐름입니다. 그의 희망이 꺾인 후에 회색소의 병든과 그의 그림선의 힘 이름은 곧 그의 내면적 동기와 의지의 이름입니다. 정신의 상황은 내면 의지의 힘과 많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강박 증상의 그 극심한 고통은 자신의 내면 의지가 분열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행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불안감으로 비롯된 충동으로 같은 행동을 계속하거나 계속 어떤 것을 체크해야만 하는 증상. 불안으로부터 야기된 강박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의지의 흐름을 분절시켜 일상의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렇듯 내면의 상처는 개인 의지의 표현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화가 이중섭을 그려보았는데요. 그렇게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그리기는 힘드니까 다음에 더 잘 그려보죠. 오늘은 이중섭의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선의 변화를 그의 내면의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과의 재해를 소망하며 그 숭고한 동기와 의지로 자신 앞에 놓인 상황들을 극복하려는 실존의 길에 들어섰으나 가족과의 재회의 희망이 꺾일 정도의 혹독한 상황으로 마주한 내면의 한계와 무너짐, 그리고 그토록 유려했던 그의 선의 흔들림.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얘기해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모습이었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